수요일 저녁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부동산 한파는 경매와 공매 시장에도 불어닥쳤습니다. 네, 부산 지역 경매 낙찰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경남은 낙찰가율이 10개월째 연속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7억 9천만 원인데 두 번의 유찰로 최근 5억 1천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부동산은 물론 경매도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5월 97%였지만 지난달 74%까지 급감했습니다. 1억짜리 아파트를 7천만 원에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낙찰률은 19%로 역대 최저를 찍으면서 아파트 10건 가운데 2건만 겨우 주인을 찾았습니다. 경남은 낙찰가율이 지난해 2월 97.7%까지 올라갔지만 10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해 4분기 평균 낙찰가율, 입찰 참가자, 경쟁률 또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매나 공매였는데 최근 금매 가격이 이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경매와 공매의 매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공매 예정 가격이랑은 한 5, 6개월 남짓 시차가 발생해서 그 실수요자께서는 가격이 낮아진 상태로 입찰에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그 공매 낙찰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함께 활기를 띠던 경공매 시장도 당분간 숨고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설 연휴 명절 음식 준비하는 가정이 많을 텐데요. 튀김 요리를 하다 자리를 비울 경우 화재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주의사항과 대처 요령을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리를 하다 음식물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웠다가 주방이 온통 시커멓게 불탔습니다. 명절 기간 화재는 튀김이나 전을 부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설 명절 화재 75건 가운데 16건이 음식물을 조리하다 발생했습니다. 식용유가 담긴 후라이팬을 불 위에서 10분 이상 방치할 경우 온도는 300도 이상 올라가 순식간에 불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튀김 요리를 할 땐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합니다. 튀김 요리를 하다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자 불길이 치솟아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수증기와 기름의 유증기가 혼합되어서 수증기를 타고 화염이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용유 화재에서는 물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 초기 화재 상황이라면 뚜껑을 덮거나 젖은 헝겊, 수건으로 프라이팬을 덮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 뚜껑이라든가 아니면 젖은 헝겊 같은 경우로도 이렇게 둘러싸면 공기를 차단시켜서 질식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불을 끌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말 소화기를 뿌리자 불은 꺼졌지만 흰색 가루로 주변이 온통 난장판이 됩니다. 이번엔 기름 사용이 많은 주방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사용하자 불길은 순식간에 잡힙니다. 소방본부는 주방과 식당에 가급적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대응 방법 숙지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 시즌부터 사직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옮긴 지 1년 만에 재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보수가 한창인 사직 아시아드 주경기장입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해 구덕운동장 잔디 보수를 이유로 홈구장을 사직으로 옮겼습니다. 5억 원을 들여 가변석과 라커룸 등을 정비했지만 3년 뒤면 또다시 떠날 처지입니다. 재건축이 확정된 사직 야구장의 임시구장으로 아이파크 홈구장인 주경기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시기는 2025년 10월 전국체전 이후로 전망됩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직전까지 홈구장으로 쓰던 구덕운동장입니다. 부산시는 2028년까지 이곳에 축구 전용구장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그러려면 2026년에는 첫 삽을 떠야 합니다. 현재 민간 투자 방식까지 확정됐고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결국 두 경기장의 공사 시기가 겹치면서
아이파크는 또다시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산처럼 이렇게 쫓겨나는 거는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맨날 쫓겨다니니까 부산에 팀이 없는 줄 아는 사람도 꽤 있고요. 일단 급한 대로 인근 아시아드 보조구장을 3년 동안 홈구장으로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구장은 제대로 된 전광판도 없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해 추가 보수가 필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BTS 공연으로 한 차례 경기를 보조구장에서 치렀는데 전광판 임대와 라커룸 보수 등에만 1억 원 이상 들었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야구팬, 축구팬,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들이 추가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야구에 밀려 또다시 찬밥 신세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일부 폐기물은 집안을 다지는 성토재로 사용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토양이나 수질 오염 가능성에 비해서 폐기물 매립 절차는 의외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낙동강과 3km가량 떨어진 경남 김해 무척산 자락의 한 계곡. 16,000제곱미터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굴착기로 땅을 팠습니다. 짙은 빛깔의 흙이 나옵니다. 주물공장 폐기물인 폐주물사가 성토재로 사용된 겁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겠냐며 걱정입니다. 주물사를 붓는다는 자체는 우리 밑에 낙동강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이 전체가 오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립된 폐주물사와 광재는 무려 8,500톤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폐기물보다 더 많은 양의 일반 흙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김해시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폐기물 재활용 업체 측이 당당한 이유입니다. 강제 말고도 다른 주물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1대1을 섞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건 당연히 섞어야죠. 결국은 일부 들어왔지만 인정하시네요. 그건 한 10%도 안 됩니다. 강제하고 섞이면 다 폐주물사로 봅니다. 아닙니다. 산업단지도 아닌 청정 계곡에 수천 톤의 폐기물이 묻히는데도 관할 지자체인 김해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현장 점검 외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재활용 업체는 업체 소재지 관할청에 재활용 대상 부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재활용 대상 부지, 즉 폐기물이 묻히는 현장을 관할하는 김해시는 신고 사실을 전달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행정 절차입니다. 김해시는 신고 대상에 그치는 부지 변경 사항을 허가 대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부지 변경 소재지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도 의무화하는 형태의 제도 개선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한파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한 기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이들의 소식,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억 원 이상 기부한 아너소사이어티 여성 회원들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과 계란, 떡 등으로 구성된 차례상 세트 300여 개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차례상 세트를 만든 뒤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전달합니다. 받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계속 납니다. 그냥 행복하게 우리 자식들을 기다리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째 사재를 털어 수천만 원씩 해마다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2,200여 포를 전달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용기와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갖다 부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쭉 해오고 있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유력 문화재단과 장학재단들도 부산 경남 학교와 복지관을 찾아 장학금을 전달하는 후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도 연간 400억 원, 최종 5천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부산 장학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장학회 설립도 추진에
체계적이고 섬세한 희망사다리 복지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고물가와 코로나19 속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기부자들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부산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 수는 지난해에만 63명이 추가됐고 누적 310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다는 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진짜 제대로 실천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계의 아너소사이어티 나눔 명문 기업 수도 지난해 무려 29곳이 추가돼 누적 47곳으로 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 코로나19와 고물가 속 고통을 이겨낼 한 줄기 빗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농한기에 접어든 농가에 추위가 반가운 곳이 있습니다. 한겨울에만 생산되는 한천 농가인데요. 전통 방식으로 한천을 생산하고 있는 밀양 생산 현장을 김동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밀양의 들녘입니다. 칼바람이 부는 넓은 벌판이 온통 우윳빛입니다. 한겨울이 되면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한천 생산 현장입니다. 밀양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최적의 자연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제주와 남해 바다에서 난 우뭇가사리로 만든 묵덩어리를 국수처럼 뽑아 상자에 담습니다. 밤사이 얼었다 낮이 되면 다시 녹는 과정이 길게는 한 달가량 이어져야 한천이 생산됩니다. 기온 차이 때문에 밖에서 얼렸다가 녹았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한 달 정도 말려야 상하지도 않고 보관이 오래되고 그래요. 크기에 따라 실한천과 각 한천으로 생산되는데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은 매서운 추위입니다. 한 해 평균 200톤 가량이 생산돼 8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뭐 평상시 마트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흔한 식재료이기도 하고 보통 생산량의 대부분은 일본 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소규모 한천 생산 현장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이제 밀양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천이 들어온 게 정확하게 1913년도입니다. 한천보다 좀 더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한천의 역사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우리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손꼽히는 밀양 한천이 110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의 실사를 앞두고 부산시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은 실사 단장과 세계 회원국 대표 등 8명 규모로 4월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다음 날 부산으로 내려와 나흘 동안 실사 작업을 거치고 7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특별 열차와 전용 수송기를 운영하고 평가 대상인 61개 항목 외에 메타버스로 부산의 매력을 강조하는 등 경쟁국과 차별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올렸던 김미나 창원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45명 가운데 각각 20명의 의원이 찬성과 반대표를 던져 김 의원의 제명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한편 김미나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은 가결됐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늘 부산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서 총회를 열고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향이 교육청마다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한 만큼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증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부산 경실련과 부산시 의회 주최로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과 2030 엑스포 유치를 초광역 경제동맹의 목표로 정할 것 등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10개월 만에 공석이 된 경남 창녕 군수직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실시됩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당일인 오는 2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해 다음 달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최종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4월 5일 치러집니다. 내일도 종일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부산은 영하 1도, 진주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날이 꽤나 춥겠지만 낮에는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올라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차가 더 극심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강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종일 탁하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6도에서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밀양과 창녕은 영하 6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중부 경남의 낮 기온도 6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부산은 영하 1도, 김해와 양산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설 연휴 첫날 아침에는 영하 4도까지 떨어져서 반짝 춥겠습니다. 또 설 당일 하늘 표적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